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상황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오셔가지고 기아차도 잠깐 이야기하고 가시고 네. 또 오늘은 새로운 종목을 저희가 오후장 SOS 다뤄볼 텐데 첫 번째 종목 DB하이텍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장의 주도주의인지 아닌지 알려면 시장이 조정을 받았다가 반등할 때 뭐가 먼저 치고 올라오는지를 봐라. 그게 주도주다라고 했는데 네. 확실히 반도체는 주도주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반등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는데 시원하지는 않죠. 네. 뭔가 좀 뒤끝이 밍밍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근데 일단 반도체 쪽은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변화를 보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이죠. 네. 한 3% 이상 움직이고 또 TSMC가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여전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업황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고요. 게다가 일단 또 반도체를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최근에 검색어 1위는 쇼티지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이 수요가 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커지는 sek터고 게다가 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동향을 보게 되면 계속 올라옵니다. 이제 주력 메모리 반도체가 한 4달러대까지 4달러. 네. 네, 4달러 이렇게 네. 나가야 되죠. 예. 이럴 때까지 좀 올라오는 경향이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 반영되면서 이제 같이 움직이는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네. 4달러를 또 이렇게 또 던져주셨네요. 말씀하신 것처럼요, 오늘 장 초반에 SK하이닉스가 뭐 3에서 4% 상승을 보여준 듯 했으나 오늘 반도체주의 반등이 조금 아쉽게 밍밍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DB하이텍도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일일비할 게 아니라 보면 실적 DB하이텍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무려 47%나 꽁충 올랐다던데 네. 그게 작년이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도 더 늘어날 거로 보인다면서요. 일단 쇼티지다 보니까 네. 파운드리 업체도 가격을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한 뭐 15%에서 20% 정도는 올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예상까지 나오면서 네. 근데 그거를 또 공개를 못하는 게 영업 비밀이죠. 아, 네, 그냥 그래요? 계약할 때마다 들어가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를 또 이제 바로 계산해서 내년보다 최소 얼마나 좋아지겠다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은 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대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의아한 부분은 가격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오는데 작년 대비해서 한 10%, 11%밖에 전망이 못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의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지금 DB하이텍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일단 DB하이텍은 지금 파운드리 업체 쪽으로 보게 되면 글로벌 한 10위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고난이도 즉 단수가 높여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아직까지 기술적 한계가 있다 보니까 DB하이텍을 보면서 가장 많이 말씀드린 얘기는 증설을 해야 된다. 설비 투자를 뭔가 바꾸면서 뭔가 돈이 투입돼야 되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 정도 부분까지는 못하고 있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호황 때 폭발적으로 실적을 레벨업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술력이나 그런 라인은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난번 나왔던 고가를 강하게 돌파하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한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다 이제 지금 PR 정도로 보게 되면 12배 정도다 보니까 아직 어떤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확 높일 수는 없는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긍정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 지금 이를 모두 다 알고 있으니 네. 여기서 뛰어넘을 만한 모멘텀, 설비 투자가 나오지 않는 한 이전 전고점을 강하게 뚫어내는 뭔가 또 한 차례 레벨업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저희 하하하님이 DB하이텍 떨어지는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급과 동시에 오르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수기해 보신 분들 많아요. 네. 어때 오늘 사도 괜찮을까요? DB하이텍 가격 전략은요? 가격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격 하향 횡보가 나오면서 네.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들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눈높이를 너무 높이시든 마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한 7만 원대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DB하이텍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그렇게 완전히 싸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거의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 6만 8천 원, 9천 원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7만 원 넘어가는 것보다 이 정도쯤에서는
대응하고 파는 그래서 약간 트레이딩 전략 쪽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혹시나 회사 측에 어떤 변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모를까 아직은 일단 저점과 고점을 어느 정도 연결하는 전략 쪽으로만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6만 원, 목표 주가는 6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비트코인주가 뜨겁죠. 5천만 원대까지 올라면서 위지트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왜 내가 그걸 안 샀지? 이 말이잖아요. 안 사셨어요? 안 샀어요? 아, 예. 저는 비트코인을 네. 샀었습니다. 아, 그래요? 1,900만 원대. 네, 자랑스럽게 샀었다가 네, 자랑스럽게 팔았군요. 자랑스럽게 팔았죠. 근데 팔았던 3,700만 원 여기서 팔았습니다. 네. 딱 한 개야. 네, 더 무서워서 못 하겠고요. 네. 주식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왜 샀느냐라고 하게 되면 실험 쪽으로 한번 해볼 상황에서 특히 이제 또 4천만 원 갔다가 또 내려올 때 보니까 또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아니라 무엇보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것인가라는 쪽인데 밤에 한 새벽 3시에 깹니다. 맞아요. 혹시나 몰라서 또 시세가 어떨까 깨고 그러면 또 잠을 다시 못 자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 수익률보다도 사람이 이제 피폐해지죠. 예, 이제 팬더로 변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정리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테슬라의 또 머스크 형님이죠. 일론 머스크 형님이. 예, 이분이 또 강하게 또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또 특히 지금 자사 차량도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라는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비트코인을 지금 이렇게 매수했다는 얘기는 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현금이 쌓여 있죠. 쌓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현금에 대한 가치를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염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략을 또 썼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 쪽에서 과거에 비트코인을 바라봤던 입장이 최근에 많이 시선이 바뀌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도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올해 연내 안에 뭔가 보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위가 상당히 올라갔던 부분들을 생각하시되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을 내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각오만 있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그렇게 나쁘진 않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달러와 또 약세일 때는 금 대체 수단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오늘장 급등하는 비트코인 관련주 위지트 말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위지트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죠? 네, 위지트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네. 가장 지금 상한가 들어갔네요. 안착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모바일 커머스 기업 옴니텔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게 답니다. 네, 근데 어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대를 돌파해서 훨씬 더 올라간 상황들이죠. 네. 근데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봤을 때는 직전 고점대를 돌파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거래소 관련된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대표적으로 우리기술투자 비덴트, SGA 이런 여러 회사가 있어도 거의 다 음봉 패턴이죠. 그러니까 즉 가격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 정도를 넘어갔는데 이런 회사들은 그를 못 넘어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어떤 테마주의 한계를 보여준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정말 이런 관련주를 매수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차라리 비트코인 그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은 수혜를 또 상대적으로 간접적으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일단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단타가 많이 몰리죠. 이런 쪽에서 대응하는 건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갔는데 네. 관련주들은 오늘 오히려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렌트도 지금 10% 상승을, 우리기술투자도 17% 상승 보여주면서 외국인이 특히 많이 파는데 위지트는 외국인이 매도해도 지금 상한가가 안 풀렸거든요. 네. 무언가 좀 대장이라 그런지 위지트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제시해드려 볼게요. 가격 전략 제시를 할 게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매도인가요? 네,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한 2,000원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일단 지금 이런 종목의 실체를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 2,000원대 이상에서는 그냥 팔고 다음 전략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네. 차라리 제가 보기에는 비트코인이 한 3,700만 원대까지 제가 판 가격대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네. 오히려 그걸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그 말이 맞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할 때 관련 주식들은 신고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말 이쪽의 뉴스를 잘 이용하고 싶다면은 이 가상화폐에 대한 매매가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위지트는 이제 위에서 매도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CGN인데요. 저 뉴스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매출 뻥튀기라는 좀 자극적인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는데 회계 처리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죠? 네, 한 9년 동안 회계 처리 관련된 쪽에서 네. 잘못을 했다라는 쪽에 이제 회사도 시인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일단 지금 주물량 관련돼서 좀 이제 약간 매출을 뻥튀기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도 오늘 이제 주가에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뭐 연구개발 관련된 빚 지출도 좀 과대 계상했다. 네. 그리고 또 1년 이내 전환 사채 같은 경우도 유동 비율은 당연히 지금 짧게 잡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표시가 되는데 이제 비유동 부채로 분류했다는 건 또 일단 잘못됐다. 회계상의 잘못이다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과징금과 함께 임원들에 대한 제재 이렇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시즌에 대한 부담감이 좀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죠. 좀 커지면서 시장에 압박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시장의 반응은 그러니까요. 과거 일이었다. 예전 일이었고 회사가 반성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시즌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는 그쪽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나왔던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았던 즉 진단키트를 잘 팔아서 지금 현금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어떤 다른 빅픽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죠. 그래서 시즌의 다음 전략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뉴스는 솔직히 이래서는 안 될 뉴스긴 하겠지만은 네. 어떤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시즌 측에서도 이제 2019년의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재무제표를 수정했다라고 인정하고 수정했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럼 이제는 괜찮은 걸까? 그러니까 하락에서 좀 낙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러한 악재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일시적인 악재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시즌에 대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일단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도 약간 이런 회계 처리에 좀 취약하지 않나라는 네. 우려감도 살짝 커지면서 시즌뿐일까? 뭐 이렇게 또 반응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 개별 기업 쪽의 리스크는 바이오주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쪽도 한번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이제 시즌을 바라보는 입장은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까지 하게 되면 거의 현금으로 한 1조 가까이는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좋은 거는 바이오 기업이 또 새로운 쪽을 창출하기 위해서 네. 또 R&D를 강화시킨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좀 될 만한 회사 M&A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제가 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요. 제 의견입니다. 네. 그냥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또 회사를 덩치를 키우는 쪽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큰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금 실적 관련된 쪽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정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한 19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강한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뉴스나 코멘트들을 확인해야 될 정도고 혹시나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이 진단키트 쪽은 아무래도 어떤 지금 정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 쪽에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기대감을 키우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진단키트주들이 굉장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대장이었던 시즌인데요. 목표 주가 19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PB파마입니다.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어서 여기 껴넣었어요. 네. 새내기지 흥행 속에 지금 공모가, 그러니까 상장된 첫날의 경우는 공모가를 일시적으로 하회하긴 했지만 그 네. 이후로 연일 급등하고 있거든요. 어떤 회사인가요? PB파마. 네, 회사 보려면 사업 보고서만 보셔도 충분히 합니다. 네.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요. 시킬게요. 네, 시켜주세요. 네. 네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상장한 지 3일 됐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이 회사 특히 싱가포르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축소판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축소판. 네, 지금 하는 내용 보니까 8종의 바이오시밀러, 2종의 항체 신약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쪽에 또 셀트리온과 비슷하게 허셉틴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 또 전이성 위암 이쪽에 대해서 벌써 임상 3상을 통과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시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셀트리온과 경쟁이 들어가나요? 네,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롤모델로 잡고 가겠죠? 아마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이오시밀러 내용을 보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또 췌장암 관련된 쪽에 신약을 개발을 해서 이제 후보 물질로 항체 신약 쪽으로 지금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유럽 의약품청, 유럽, 미국, 한국 모두 다 희귀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그만큼
기술력이 있다고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다가 글로벌 임상 2상을 통과를 2023년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살짝 높아지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뭔가 있어 보인다. 지금 라인업만 그 파이프라인만 쭉 말씀드려도 뭔가 있어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기술력도 눈에 띄고 파이프라인 그리고 임상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김민수 대표님께 정리해와라 시키는 건 아니고요. 매일 보고 싶어서 나오시게 하려고 정리해오라고 한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이 PB파마가 오늘 또 막상 오른 이유가 이제 오버행 물량이 좀 해소되지 않았느냐 이런 분석까지 더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 상승폭이 좀 깨지고 있어요. 빠르게 저희가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드려볼게요. 이런 새내기 주들은 순식간에 밀리고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신규 상장주고 거기다가 바이오주입니다. 네. 그럼 둘 개 합치면은 변동성이 그죠. 어마무시하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지금 자리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사는 거는 절대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갖고 계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하고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장밋빛 전망만 보여주죠. 근데 지금 이를 통해서 어떤 수익성이나 회사가 앞으로 얼만큼 돈을 벌어들이겠다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못 찾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먼저 반영된다는 관점 쪽에서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를 노리고 또 대응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쪽에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자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구간대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들, 특히 새내기주들은 변동성 크다는 점 꼭 염두해 주시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